빨라지는 지방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소중한 것을 되돌아보고 지키고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지난 2024년 약 1년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줄지어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이 넘어서야 하나둘 셔터가 올라갑니다. 대부분 대를 이어 하는 한복 가게들. 하지만 이어받을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명절에는 거의 다 이제 우리 전통 한복도 많이 입고 개량복도 많이 입고 시가 갈 때나 어른들도 보러 갈 때나 한복을 입고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 아이들 색동 옷 이런 거 사 입는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간다든지 하면은 전부 한복도 주로 많이 입었었으니까 그 당시는 우리 시장이 최고로 호황기였었죠. 제기와 제사상, 나무로 만든 판을 파는 판집입니다. 켜켜이 쌓인 제기, 그리고 오래도록 서 있는 병풍. 언젠가 보지 못할 모습입니다. 기지사 때만 조금 지내고 안 그러면은 이제 설명절은 안 한다고 보면 돼. 예전은 대목에는 벅적벅적 했지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문 닫아는 불 안 켜고 이렇게 할 그게 아니지. 점점 차례를 지내지 않는 삶이 되면서 제사 음식 가게도 조용합니다. 옛날에 그때는 손님 너무 많이 와갖고 좀 많았으면 이런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 너무 바빠갖고. 사람이 줄고 발길도 끊겼지만 그래도 설, 그래도 명절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들이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으니까 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시대 따라 해야지.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기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그만 이러고 또 안 좋지. 이거 살리려고 해보니 되지도 안 하고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올해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화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 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또 배움터가 되면서 마을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항상 늘 곁에 있으면 좋은 거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애들도 늘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성은 지붕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대한 관람차는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30년 전 지난 1993년 5월 만들어진 통도 환타지야.
2020년부터 4년째 기약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빠 우리 청룡기차 탔는데 하고 와가지고 보고는 너무 허망하다고 좀 이런 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30년 전 진해 파크랜드 앞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김유님 어르신. 옛 기억은 선명합니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 팔리던 일회용 즉석 카메라. 간식을 사 먹으려고 길게 늘어섰던 줄. 모두 추억일 뿐입니다. 뭐 어린이날 뭐 행사를 무슨 날 같은 거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여기도 아마 표 끊는다고 줄로 어디까지 서가 있었고 그때는 분위기 좋았지. 장사도 잘 됐고 사람들도 많이 다녔고 소풍도 많이 오고 막. 세월 따라 놀이기구도 늙어가며 찾는 사람이 줄고 결국 적자에 곳곳에서 문을 닫게 된 놀이동산. 그래도 여전히 동심을 그리워하며 지역을 살리고 싶어하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경계가 침체되니까 옛 추억이 너무 사라져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큰 자랑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 큰 우리 자부심인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돼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생 재현태홍, 그리고 1932년생 최재봉홍. 망백을 넘긴 이들은 모두 6.25 참전 호국 영웅입니다. 일제 휴가 가서 집에 앉아서 못 있었어요. 버스 세쳐놓고 지게 짊어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말하자면 열 이틀 펴다 온 거에 열 하루 거장도 나무를 해가지고 재놓고. 가슴 아픈 건 하루가 멀다고 함께 싸운 전우가 떠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취재진이 만났던 김기권 옹도 지난 3월 숨을 거뒀습니다. 안 다치고 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지 딴 거 다른 잡마음 없는 기라. 올해 경남에 생존해 계신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는 지난 3월 기준 2,100여 명입니다. 지난 2019년 4,6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절반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500명씩 사망합니다. 또 5년 뒤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영웅,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이들이 한 공헌에 비해 바라는 건 그렇게 크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의 지금은 이때만 이분들을 이렇게 보필할 것이 아니라 연간 자원봉사자도 많고 하니까 환자로 집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찾아가는 봉사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마지막 살 동안에 너무 많이도 다른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좀 뭐 사는데 크게 힘이 안 들도록 해서. (1966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사천시 삼천포항. 고려시대부터 조세미,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쌀을 납부하는 항포구에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려 수도인 개성까지 삼천리나 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삼천리. 그렇게 삼천포가 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오징어 가격이 오르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쥐포. 전국에서 잡히는 쥐치 10마리 중 8마리가 삼천포로 모였고 공장에서는 쥐포를 찍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쥐포의 고장, 수산업의 활황과 함께 가까이 화력발전소까지 들어서며 삼천포는 경제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라고 삼천포의 그 당시에 주민들이 표현을 하고 했었죠. 삼천포 그러면 쥐포가 굉장히 유명했고 삼천포의 고유 산업인 수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 초기화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지휘한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있던 곳, 삼도 수군 통제영 통영입니다. 1955년 통영군 통영읍은 인구가 급격히 늘며 충무시로 승격합니다.
통영군과 통합되기 전까지 충무시의 역사만 40년. 당시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3대째 충무시, 지금에 이른 통영을 기록하고 있는 류태수 씨에게 고향은 예술입니다. 충무시라는 충무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의 시호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통영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은 내가 찍어놓은 충무시 사진, 통영시 사진의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그 문화재들의 어떤 그런 기록물은 영원히 남지 않을까.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행정통합, 그리고 사라지는 지역들. 대한민국 지도에서 흔적은 지워지겠지만 향수에 취하고 추억으로 거닐던 나의 고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고향 통영군 사람도 되고 충무시 사람도 되고 제 고향은 경치 좋고 물 좋은 삼천포입니다. 대한민국 씨름 명가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마산 용마고는 씨름의 전설 학산 김성률부터 털보장사 이승삼, 이만기와 강호동 등 수많은 거목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지만 명성을 이어갈 뿌리는 예전만 못합니다. 졸업해 나간 애가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나가니까 선수가 3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승삼 감독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후배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국 방방곡곡으로 선수들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리우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의 모교 진주 제일중학교.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발벗고 나서 선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또 이렇게 경쟁심에 의해서 친구들이 호기심에도 더 많이 이제 선수들이 오고 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선수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체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좀 안 맞아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를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운동 종목은 남아있지만 선수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아예 학생 선수가 없는 학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사라지지 않고 경남체육의 대들보가 되길 응원합니다. 제 체급에서 제일 잘하고 기복 없는 거. 현재로는 가지는 무성한데 지금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유소년, 꿈나무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앞으로 우리 씨름의 미래가 아니겠나 하고. 드넓은 면적만 110헥타르, 축구장 150개 규모의 황금 들녘. 뒤로는 덕유산, 앞으로는 금원산과 현성산 자락을 품은 거창군 서덕들입니다.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전신주와 비닐하우스 하나 없습니다. 전점들로 지켜온 이게 지금까지 지켜온 게 아까워서 지금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지금까지는 잘 지켜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잘 지켜오고 있는데 참 힘이 들어요. 익어가는 가을 속에 서덕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고령의 농민들에겐 올해 유난히 더 길고 더웠던 한 해였습니다. 농촌에 오니까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네요. 귀농하니까. 예. 젊은 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귀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쌀값 작제, 나이 드신 분들 농사 짓기는 힘들고, 그죠? 그리고 해서 뭐 지금 뭐 혜택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나쁘다고 본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힘들게 경관을 지켜가며 쌀 농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농촌 분위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고령화의 인구도 줄면서 저절로 농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경남의 농가 인구수 흐름을 살펴보면 5년 단위로만 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꿋꿋이 이어가는 쌀 농사에 찾는 사람이 많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쌀 소비는 바닥을 칩니다. 지역 발전의 힘, 농업의 근간인 쌀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1년 365일 쉼없이 흘려온 농민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쌀.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농촌을 살릴 힘, 우리 밥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 쌀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농촌을 많이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졸업생만 1000명 가까이 됐던 캠퍼스. 스산한 분위기에 낙엽만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 1978년 진주 여자 실업 전문 학교로 개교해 1989년 진주 전문대학에서 2003년에는 4년제 진주국제대학교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국국제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2023년 8월 31일 사라졌습니다. 학생 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처음에 학교 개교하고 4년제 됐을 때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500명, 300명 이렇게 배교될 때는 거의 없었고 몇 년 전부터 없었어요.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마을 주민, 주변 상인까지 지역 전체가 녹아있는 곳. 학교 앞 흔히 있는 중국집은 찢어진 간판만 남았고 대학가 원룸촌은 타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좀 부동산 있을까요? 문 닫았어요. 아예 다 부동산이 문 닫았어요. 어려워가지고. 공실이 많아요. 올해 3월 기준 폐교 대학은 전국 22곳, 수도권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대학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신입생이 없고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까지 흔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법제적, 정책적 근거나 그에 따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진주, 더 나아가 경남의 지역사회에 더 큰 피해를 낳기 전에 다방면의 고민과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 지역 대학은 저마다 생존 방안을 고민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산업과 맞물리는 인재,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교육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소멸이라든가 출생률 감소라든가 지역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반 산업,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역의 산업을 우리 대학이 같이 이끌어 나간다는. 지역 소멸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캠퍼스의 낭만. 20살의 설렘 그리고 지성의 산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살기 위한 고민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운명에 있던 게 이제 다 풀어지는 옛날하고 이제는 낭만 막 떠오르는 때도 옛날에는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던 학교 캠퍼스 보고 여기서 캠퍼스 흔히 말하는 캠퍼스 낭만 같은 것을 꿈꾸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지내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소멸의 대안을 찾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막을 수 없다면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